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요.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제일 외로움을 느끼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따로 또 함께라는 지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홀로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함께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임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각인데요. 이 감각을 모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어떤 일을 극복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무조건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오늘요, 제 얘기를 통해서 따로 또 함께의 지혜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래서 함께함의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함께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할 거예요. 그런데 함께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불명확한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 이게요, 약간의 외로움 같은 게 있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가 참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부가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방법 두 가지죠. 하나는 도서관으로 쪼르륵 가요. 도서관에서 하면 좀 낫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다가 다 주변에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쁜 카페에 가요.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혼자 공부한 타임에서 도서관 가고 카페 가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주면 공부가 상대적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정말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내 머릿속에, 제가 이 얘기 항상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머리의 퍼센테이지는 80%예요. 나머지 20%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공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잡념이 자꾸 끼어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음악을 들으면 그 20%의 음악이 들어가니까 80% 집중이 오히려 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데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가끔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약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요게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20%를 차지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졌어. 그럴 때는 카페에 가요. 카페는 웅성웅성 시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좋은 카페에 가면 경치가 쫙 멋지게 펼쳐지기도 하고, 요게 이제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0%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요, 함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요 20%의 뇌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뜻해요. 저는 함께가 이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꼭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내가 함께 한다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가요, 너무너무 편안한 공동체야.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마을 공동체로 내가 끝난 다음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마을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색소폰 반에 가서 색소폰도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감각이죠. 이런 감각에 의해서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하겠죠. 가족이라는 것도 공동체잖아요. 내가 집에 가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나의 일상을 보낼 수 있어. 가정이 나의 공동체의 핵심이야. 이 사람들은 그 20%를 가족이라는 공동체 감각이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나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바로 이런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개념적으로는 관심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모임 같은 것들로 엮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뇌의 20%를 꽉 채워준다는 얘기죠. 얘는 개념적으로 확장하면 사회가 될 수 있고요. 더 확장하면 인류가 될 수 있고요. 더 확장하면 그 안에 자연까지 들어와요. 사실 현대 철학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안에 사물까지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인생의 지향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항상 일상이
꽉 차여져 있는, 마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일상 자체가 공동체와 함께 꽉 짜여진 상태에서 엄청 행복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답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권하는 것은 정말 자기다운 삶을 자유롭게, 그리고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좀 같이 살아간다면 이 각박한, 그리고 나에게 너는 무엇인가 해야 돼, 너는 월급 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돼 라고 강요만 하는 세계에서 그래도 뜻이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무엇을 추구해가는 그런 행복감을 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중심으로 하는 김 교수의 세 가지와 같은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냥 욕심에 의해서 자기 삶을 개선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나다운 인생을 꾸려가고, 또 그걸 위해서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짜 내가 현재 A라는 직장을 다니지만 병행 전략을 통해서 나다운 삶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지식을 몸에 갖춰서 내가 직장을 다닌과 동시에 작가가 돼보려고 꿈꾸고 계신 분들, 미술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목공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마을 안에서 어떤 직업을 새롭게 잘 디자인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나의 직업적 전망을 새롭게 꾸며보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공동체 감각으로 좀 묶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여러 군데서 하죠.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라는 온라인 대학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유튜브 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는 나다운 삶을 개척해 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기초권력을 같이 쌓고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 감각으로 평생 함께를 느끼면서 살아가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아이캔 유튜브 대학 이외에도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이라고 아침 5시에서 6시 반까지 아침 루틴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죠. 오픈 채팅방은 1,500명이 넘어버려가지고요. 이 팝콕이라고 줄이는데 팝콕이 1번 방도 있고 팝콕이 2번 방도 있어요. 이미 2,000명이 넘어갔죠.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벌써 500명이 줌을 켜고 함께 공부를 해요. 이런 공동체도 존재하고요. 최근에 한 줄 글쓰기 모임이라고 해서 위키, 위안과 키움을 주는 글쓰기 카톡방이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격주로 한 번씩 줌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한 줄 글과 이음글을 발표하고 또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책 나눔을 하는 그런 공동체도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큰 공동체는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 지금 봐주시는 여러분들이세요. 구독자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제일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진정한 자기 성장을 꿈꾸는, 그러면서도 자기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타성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하나의 영토로 좀 이렇게 묶여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갖고 있답니다. 들레즈의 영토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의 이 영토에는 우리의 코드가 존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이 영토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뇌의 20%가 이 영토로 꽉 차서 무엇이든 자신감 있게, 또 공부를 할 때도 집중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영토는 지금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는 의뢰 같은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요, 매주 한 번씩 미사나 예배 같은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지속하게 하고 공동체 감각을 더 몸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례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례를 통해서 종교적으로는 절대자와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나는 경험이 일주일에 우리의 감각을 정말 따뜻하고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자기성장의 영토도 2달에 한 번씩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끼리라는 이름의 김 교수의 강연 토크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를 했고요. 이번 9월 17일 날
2회를 합니다. 마포구청 옆에 있는요 마포중앙도서관의 6층에 있는 마중홀에서 하는데요 300명 이상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런 공동체 감각을 조금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하는 코끼리 강연 쇼에서는요 주제를 당당함으로 가졌어요.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멋진 영토에 함께 있으면서 당당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직면해가고 우리를 개발해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이 당당함의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팁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저도 많은 제안을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요번 코끼리에서 반드시 시도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저만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강사세요. 강사의 자질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강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강연회 때마다 3분씩 강사분을 모십니다.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 아이캔 유튜브 대학,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팍호기 회원들, 한 줄 글쓰기 회원들 그 누구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요 그 중에 3분을 뽑아서 제가 강연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멘토 역할도 해드리고요 연습도 하고 해서 우리 모두가 저처럼 모두에게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좀 키워보고요 또 그분들의 강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영토는 이렇게 함께 조금씩 성장해가는 기회를 공유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 9월 17일 날 진행되는 2회 김 교수의 토크쇼 코끼리에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하셔서요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고 이 오프라인에서의 감각이 우리의 공동체 감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영토는 격월로 토요일 날 마포중앙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각으로 남아있어서 2회 때 못 가면 3회 때 가면 되고 3회 때 못 가면 4회 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오프라인 공동체 감각을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9월 17일 날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